오늘 주제의 핵심은 원모어띵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깔깔깔! 재밌어.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1등 글로벌 5등 노이비입니다. 뭐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등인 동안에는 1등이라고 자주 써먹으려고 합니다. 깔깔깔! 작금의 자동차 산업에서 제일 핫한 문제, 트러블이 있죠. 이 문제로 인해서 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공장을 멈추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죠. 아이오닉 5는 계약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도 공장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울산 1공장은 일단 4월 14일까지 공식적으로 공장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바로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내연기관차도 현재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 전기차로 간소해진 공정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이에 반발하는 노조 탓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더니 이제는 현대가 생산 못하는 것을 노조 핑계도 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원활한 공급을 막는 그런 문제, 바로 반도체입니다. 바로 반도체가 오늘의 내용의 주제입니다. 이 반도체의 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곳곳에 자동차 회사가 난리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대 최고의 1분기 자동차 생산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18만 4,800대. 이는 작년 같은 분기 대비 2배의 그 이상 되는 생산 증가이고 각종 전망하는 그 이상의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분기에 테슬라는 88,400대를 생산했습니다. 18만 4,800대, 88,400대. 거의 10만 대가 늘었죠. 대체 테슬라는, 테슬라만이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마치 모든 자동차 업계의 위기가 테슬라만 비껴가진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노이비는 노이비만의 분석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에 만든 영상 하나 추천드릴게요. 바로 통합 ECU 관련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다시 보셔도 꽤나 흥미롭고 오늘 다룰 내용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노이비가 진짜로 강추합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 오늘 하려는 이야기도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왜 반도체 부족 문제에서 비껴나갈 수 있었을까? 자, 들어가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테슬라는 올해 생산할 차량의 목표가 명확했어요. 처음부터 공급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는 작년 50만 대의 생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올해 2021년에는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많은 자동차사들이 불과 몇 년 전에 테슬라가 100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잠시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테슬라가 100만 대 생산을 한다고 해도 기존 자동차 회사들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생산량이라면서 아직도 테슬라의 주가가 과도하다는 식의 이야기, 지금도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솔직히 저는 좀 그냥 씁쓸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논리라면 삼성전자보다 애플의 주식이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높은 것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또 애플보다 삼성이 더 많은 폰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어요. 충성도? 미래 전망?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애플이 높다 이거겠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당장 단기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마진이에요. 대당 이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올소 마진 좋아. 그죠? 이 마진에 대해서는 노이비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2020년에 말도 안 되는 기록 50만 대 생산을 달성한 테슬라가 2021년도에 만약에 100만 대를 달성한다 생각해봅시다. 그쵸? 50만 대도 힘들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 100만 대 달성을 했어. 지금 1분기 실적이 18만 4,800대인 것을 보면 올해 100만 대 생산도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 단순히 1분기 18만 4,800대 곱하기 4 이게 아니라 1분기 생산량이요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50만 대 넘었잖아 작년에.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 100만 대 생산한다는 달성이 테슬라 입장에서 헛소리는 아니다 이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2021년 말에 100만 달성하고 2021년도에는 200만 대 달성하겠다라고 만약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2022년도에 풀가동되는 공장이 지금보다 베를린, 텍사스 기가팩토리 이렇게 두 개가 더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도 여러분 여전히 기존 자동차 회사보다 생산량이 적으니까 200만 대니까 적잖아. 주가가 과도하다고 그럴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테슬라는 이렇듯 올해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이미 부품 공급망을 사전에 미리 확보해서 주문까지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도체 부족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죠. 현재 자동차 반도체의 수급이 부족해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상이변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잘못 예측했다는 게 컸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줄어드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다. 예측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너무 적게 넣습니다. 근데 웬걸? 겁나 팔려. 자동차가 너무 잘 팔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반도체라는 게 주문 넣는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개월 전에 미리 주문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한파로 인한 생산 크리티컬까지 겹친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갑자기 생산을 늘리지도 못해.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한 테슬라가 발주를 넣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둘째 이유. 바로 테슬라가 전 세계 어떤 자동차 회사에게도 상대가 되지 않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 ECU예요. 그리고 ECU에는요, 반도체가 겁나 많이 들어있죠. 자동차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테슬라는 단 4개의 ECU만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걸 5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쟁차보다는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경쟁차는 기능이 없는 차의 경우 한 30-40개? 많게는 100개가 넘는 ECU를 탑재하는 것에 비하면 5개 또는 4개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죠. 자동차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전자식 제어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면서 이 역할을 하는 ECU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즉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쉬운 길을 거는 거야. 기존의 자동차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새로운 ECU를 더 추가해서 기능을 늘려가는 방식을 썼던 것이죠. 테슬라는 처음부터 차를 설계할 때 통합 ECU로 설계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설계하는 방식으로요. 그 결과는 한마디로 뭐냐고요? 테슬라 빼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요, 완전히 경쟁이 안 되는, 한마디로 망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하드웨어도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거죠. 자율주행이. 그 하드웨어도 결국 전자제어, 즉 ECU예요. 테슬라는 이를 오토파일럿 하드웨어라고 명명하고 자신들이 설계해서 주문하고 탑재했습니다. 뭐 오로지 엔비디아 하나만 보고 있는 거야. 젠슨 황형만 보고 있는 자율주행 한답시고, 이제 또 기존 ECU에다 또 덕지덕지 또 젠슨 황 거 막 오딘 갖다 붙이고 막 그러겠지? 대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왜 대주사마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글리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대체 왜 그러겠어요? 왜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테슬라처럼 자신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탑재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아니지, 못해요. 그냥 전기만 처묵처묵하는 자율주행차 만드는 거예요. 전기차 주행거리는 확보도 못해. 하드웨어 막 꼬라 박으면 될 줄 알았는데 솔루션 제공해줄 거라고 했던 웨이모는 삽질만 하고 있고, 뭐 이런 회사들. 웨이모 CEO 존 크라프츠 잘렸죠 결국? 네, 제가 2분 영상도 만들었는데 웨이모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웨이모 답이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복잡한 ECU 공급망을 모두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ECU의 수가 적은 테슬라죠. 다음으로 세 번째, 바로 차량별로 공유하는 ECU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자제어의 측면에서 봅시다.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I는 같은 차예요. 기반한 플랫폼도 같지만 무엇보다 탑재되어 있는 ECU가 같아요. 자, MCU나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아예 같아요 사실상. 그럼 모델 S하고 X는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XS는요 이번에 리프레쉬를 했죠. MCU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이번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공정으로 MCU가 탑재해야 되는데 이 SX는 반도체 부족의 직격탄을 맞았겠지. 그러니까 SX의 생산이 늦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내 모델 S에 인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출고는 늦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뭐 차대 번호가 이미 등록된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는 거 보면 출고가 시작될 것 같긴 한데 원활한 공급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뭐 모델 X는 더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저의 모델 X도 역시 늦어지고 있죠. 갑자기 한숨이 푹 나오네요. 근데 말입니다. 보세요. 이번 리프레시 전까지는요. 이 MCU도요. 심지어 모델 S3, XY가 모두 같았어요. 그쵸? 오토파일럿 하드웨어도요. 똑같았어요. 즉 테슬라가 생산하는 모든 4개 차종 다 전부가 같은 ECU를 모두 공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델 SX도요. 사실은 지금 먼저 세 버전의 ECU가 적용된 거죠. 차가 계속 발전해야 되니까. 결국 모델 3나 Y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요. 같은 ECU를 공유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의 테슬라는요. 이런 식이라면 당연히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반도체 수급에서 무조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는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데요? 테슬라보다 더 많은 차종이야. 차종 너무 많죠? ECU는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아. 그 개수는 100개 가까이 돼. 그런데 이걸 자사의 다른 차종들끼리 서로 공유하지도 않아요. 고급 차이는 더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 기능이 다르니까. 그런 걸로 기능 차이를 두니까 엄밀히 따지면 테슬라는 모델 3나 X나 기능이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원활한 수급이 쉽겠어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One more thing. 오늘 이 One more thing이 핵심입니다. 그 전에 구독시켜!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의 하드웨어 스펙이요. 같은 자동차 회사인데도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요. 그래서 자신들의 차마다 소프트웨어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차 나오는 거 무슨 이렇게 자동차 리뷰 같은 거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도 중요한 리뷰 수단이잖아요. 테슬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어차피 Y나 3나 소프트웨어가 똑같으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무슨 보람이 없어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때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죠? 차종이 나올 때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노이비TV를 보시는 정도의 수준이 무슨 분들이시라면 아마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파편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떠오르시는 문제들이 있죠? 저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보세요. 테슬라는요, 지금까지 판매한 100만, 한 150만 대 가까이 되는 테슬라가 모두 소프트웨어가 같아요. 수백만 대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이제 더 생산되는 것도 있으니까 수백만 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셈입니다. 테슬라는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전담하는 팀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요, 꽤나 보람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테슬라 회사 입장에서는요. 기존에 여러분 수백만 대 테슬라가 동시에 새로운 차가 되는 경험을 테슬라 오너들은 합니다. 왜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요. 한 번에 수백만 대가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를 테슬라 입장에서 안 만드는 게 이상하잖아.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새로운 차가 되는 경험을 맨날 하니까 고객들은 테슬라 브랜드에 충성하게 돼요. 그 결과 다음 차도 테슬라를 사게 됩니다. 저처럼요. 마치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요. 그러니까 회사의 많은 자원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요, 이걸 못해요. 자, 이런 문제가 예상된 지를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교수님이 있지만 지금도 못해요. 안 그러셨는데 요즘 계속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죠. OTA가 별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요. 자, 그래요. 여러분, 자, 봅시다. OTA 기술이 별거 아니라고 100번 이해해보자고요. 사실 뭐 별거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자,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다운받아. 그리고 업데이트 하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려워. 이미 지금도 블루엔진 방문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잖아. 그거 가끔씩이지만 하잖아. 그거 무선으로 하는 게 뭐가 힘드냐?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볼까요? 왜 힘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이오닉 5의 소프트웨어를 보세요. 아직 생산도 못했어요. 앞으로 아이오닉, 이를테면 프로페시로 불리는 아이오닉 6가 향후 계속 같은 이슈를 공유합니까? 통합 이슈 아니라고 해도 같은 이슈를 공유해요? 이슈를 직접 설계했나요? 그렇게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온갖 회사에서 뭐 독일에서 갖고 오고 자기네들 개발한 거 넣고 막 갖고 와. 엔비디아에서 막 갖고 오고 하드웨어 갖고 왔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공수한 이슈 작동하게 하는 펌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슈의 가짓수가 100개남짓 되는 차를 통제하는 펌웨어를 자동차 회사가 만든다는 거야. 이거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럼 교수님이 쉽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까요? 아이오닉 몇 대나 팔 건데요?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로 현대자동차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교수님 말한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OTA가 어렵지 않다. 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OTA 기능이 있으면 뭐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이오닉 5 1년 동안 75,000대 판다며. 자, 더 들어갈게요. 요즘 교수님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단 말입니다. 예전에 내연기관차 강의하실 땐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사랑한다고 공부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라는 게. 나는 자동차를 사랑해서 공부 안 해도 다 알게 된다. 뭐 이런 말에 뻑 가서 막 교수님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전 좀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그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 교수님이나 엔지니어나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이비의 결론.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테슬라는 다음 이후로 반도체 공급 부족의 문제를 비껴나갔어요. 덕분에 타사와 달리 기록적인 1분기 생산을 기록할 수 있었죠. 자, 어떤 이유 때문이죠? 첫째, 처음부터 올해 생산량을 100만 대로 예측해서 그만큼의 발주를 했다. 둘째, 통합 이슈로 공급망을 단순하게 할 수 있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변수를 줄일 수가 있었다. 셋째, 몇 되지 않는 차종,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이슈. 자, 많은 분들이 차종 적은 것까지는 지적하는데 그래서 서로 이슈를 공유한다는 것은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안내드린 원모어띵. 자, 이렇게 공유하는 이슈,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테슬라만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OTA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사들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테슬라 말고. 어딜까요? 폭스바겐입니다. 자, 현대는 못하고 폭스바겐은 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폭스바겐은요, 테슬라를 보고 이런 접근으로 전기차를 다시 접근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렵다고 하죠? 자, 늘 그렇듯 이럴 때 등장하는 내부 직원님께서 ID3가 시장에 나갈 준비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했다네요.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폭스바겐의 전기차로의 대전환의 주인공 CEO 헤르버트 디스는 우려와 상반되게도 우리 폭스바겐의 가장 큰 장점이 소프트웨어야 라고 언급했다고 하니, 그래서 난항을 겪은 ID3 이야기 다 아시죠? 소프트웨어 개발 쉽다며 막 했지만 그래도 폭스바겐은 그걸 인정하고 지난 몇 년간 소프트웨어 개발에 올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폭스바겐이 얼마나 소프트웨어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제 ID3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써있어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모든 차마다 다 들어가요. 지금도요. 근데 다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인데 왜 ID3는 어려웠을까요? 막상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려고 하니까 폭스바겐 같은 그 거대한 회사도 힘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 틀렸어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실수대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생각했다가 막상 시작하면 힘들 거라니까요. 현대도 지금 알걸요, 힘든 거? 근데 교수님이 현대 편이 아닌 거야 지금. 저는 현대가 잘 되길 바라는데 현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못하는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인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여러분, 교수님 거 보면서 막 감동하는 그 현대 팬들 있잖아요. 감동하지 마세요. 이거 고도의 안티야. 어쨌든 폭발은요,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OTA 추진을 앞두고 있어요. 현대는 그렇지 않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뭐 그래도 자동차를 사랑하셔서 공부 안 하셔도 모든 걸 다 알게 된다는 교수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테슬라도요 3월에 며칠간 공장을 멈췄었어요. 테슬라도요. 그러니까 안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요, 공장이 멈췄다는 발표를 공장을 다시 재개한 다음에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인 양 과거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론은 이유가 여전히 배터리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문제가 반도체였다고 다 예상을 합니다. 이 반도체 위기는 사실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파 전에도 이미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반도체 부족은 많은 우려를 낳았었어요. 수요 예측이 실패했으니까. 근데 자연재해까지 딱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는 더 잦아지겠죠? 뭐 기후가 항상 계속 이상해지니까. 수요 예측에 성공한 테슬라도 위기를 완전히 빗겨나갔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간 공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모델 3나 모델 Y는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그 이유들 때문에 다시 생산을 재개해서 기록적인 1분기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타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가지 못한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제 영상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백날 이유를 이야기해봤자 뭐합니까? 테슬라는 어차피 결과로 항상 증명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시켜! 기분이 좋거든요. 아무쪼록 빨리 이 위기가 마무리돼서 아이오닉 5도 얼른 출시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서 OTA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혁신 V12도 제가 좀 보고 차에서 영상 작업하신다는 그분도 구경하고 싶네요. 차에서 영상, 아니 왜 영상 작업을 차에서 해? 아니 차에다 듀얼 모니터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뭐 좋겠네. 첩보 영화 보면 막 DHL 택배차에 막 컴퓨터 막 있고 막 도청작 하고 막 그러잖아. 막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야? 껄껄껄. 뭐 하긴 뭐 협찬을 받으면 빨리 영상을 올려주는 게 조건일 수 있으니까. 네. 작은 노트북 화면으로도 작업은 하실 수 있죠. 네. 본업이고 뭐 비즈니스인 분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분이 아니라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뭐 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협찬 받지 않고 그래서 할 말을 다 합니다. 협찬에 논지가 바뀌는 그런 방송 안 만드는 그런 노입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켜주세요. 도움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 구독시켜! 겁나 구독하고만 say something.